걸려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남자들 7명이서 캠프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무도 모르는 끝내주는 명당이 있어. 시골에 살고 있는 A가 자신만 알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을 하였기에 우리는 자동차 2대로 나눠 타고 A가 말한 산속의 계곡으로 가기로 했다. 쉬지 않고 3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간 뒤 잠깐의 휴식 후 산 초입구에서부터 1시간 정도 차를 더 몰고 산을 30분 정도 더 올라갔다. 시골에 들어와서부터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는 길로만 하여서 이동을 하였지만 우리는 캠핑을 한다는 들뜬 생각으로 인적이 드물어지는 산길 속에서도 다들 들떠 있었다. 산으로 들어온 뒤 얼마나 지났을까? A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저쪽이라고 외쳤다. 거기는 자동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나무길에 수풀이 더벅더벅 나있는 길이었다. A야, 이곳이야? 정말 아무도 없는 곳 맞지? 라는 대화를 하며 30분 정도 수풀을 헤쳐가며 자동차를 더 몰고 들어가니 드디어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위가 산과 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작은 폭포도 있었고 강폭은 20m 정도로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그때는 다들 생각을 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맞은편 산 중턱에 있는 학교로 보이는 건물이었다. 하지만 다들 큰 의구심은 없이 늦은 점심을 먹고 계곡에서 수영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해가 떨어지자 가져온 술과 안주를 꺼내 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밤 10시 정도 되었을까? 가져온 술과 안주가 모두 떨어졌다. A를 포함한 3명은 술과 안주를 더 사기 위해 올라왔던 곳에 내려갔으며 나를 포함한 4명은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를 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변은 가로등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하늘의 별이 깨끗하게 빛났고 주변 소리는 강물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운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중 나와 이야기하던 B가 문득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 주변에서 누가 담력 시험이라도 하고 있나? 맞은편 산자락에 있는 폐교, 거기에 손전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나와 일행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강변가를 잠시 비춘 후 폐교까지 가는 오솔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리고 사라져버렸다. 저 불빛은 산 또는 폐교의 관리일 것이라고 모두들 말을 맞추었다. 뭔가 으쓱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일행들은 캠핑 온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애써 으쓱한 기분을 지웠다. 방금 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나와 일행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지나자 술을 사러 간 3사람의 귀가가 늦어진다며 2사람이 찾아보러 가기로 했다. 2사람이 남아있던 자동차를 한 대 타고 이동하자 계곡에는 나와 B만 남고 말았다. 미안, 나 먼저 자도 될까? B는 피곤했는지 옆에 천막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 나는 혼자 피워놓았던 작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산을 내려간 친구들 5명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 친구들의 차가 사라져버렸던 방향에서 불빛이 보였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는 달랐다.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숲을 더벅이 길을 헤치며 하나의 손전등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뭔가 불쾌한 느낌에 나는 작은 모닥불을 끄고 텐트에 들어가 침낭을 쓰고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빛은 똑바로 천천히 나와 B가 잠들어 있는 텐트로 가까워져 왔다. 아까 본 관리인일까? 왜 이런 한밤중에 산속을 돌아다니고 있을까? 불빛이 20m 정도의 거리에 접근했을 때 빛이 텐트를 비추었다. 우리를 발견했다. 나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 나는 침낭을 대량 물품들 뒤로 옮기고 숨어서 자는 척을 하기로 했다. 불빛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내가 숨어있는 텐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하며 텐트 지퍼를 열면 나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여기에는 없네. 그 목소리는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관리인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비가 있는 천막으로 가서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 내 아이, 내 아이. 정확하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드문드문 비가 자고 있는 텐트에서 할머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하며 심장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주변이 밝아진 후 용기를 내어 텐트 밖으로 나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이 타고 간 자동차가 돌아온 곳은 조금 뒤였다. 타이어가 산중에서 펑크 난 것과 길을 잃은 것이 겹쳐 늦어졌다고 했다. 나는 밤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을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1박을 더 했고 특별히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에서 B에게 첫날밤 계속 술에 취해 뻗었었나 보네 라고 말을 하자 B는 아니, 오래 자지 못했어.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B는 그때 있었던 일을 나에게 말을 해주었다. B가 말하는 그때 할머니는 B가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와서 B의 몸을 더듬더듬거리며 흔들었다고 했다. B는 잠에서 깨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살짝 실눈을 열어서 보자 눈앞에 낯선 할머니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순간 겁이 난 B는 계속 자는 척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을 흔들다가 텐트 안을 뒤지고 다니며 소근소근 어떤 말을 했지만 단 하나 명확하게 들리는 것은 이런 말이었다고 한다. 내 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나는 그 할머니가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 모른다. 사람이었다면 그 할머니는 아직도 아이를 찾아 산속을 헤매고 있을까? 나는 여름만 되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난다. 뜨거웠던 나의 청춘 시대, 더웠던 여름밤의 추억.